자, 안녕 친구들, 국어 시간입니다. 얘들아, 거기 좀 조용히 해주세요. 공부 시간이잖아요. 좀 자리에 앉으세요. 제발 좀 선생님한테 집중해 주세요. 어제 국어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그죠? 좀이 아니고 뭐라고요? 좀. 네? 좀으로 말 다시 한번 해보라고요. 그런 거 좀 시키지 마세요. 자, 얘들아, 좀 조용히 해. 집중해 주세요. 제발 좀. 좀이라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조금 세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이라는 말을 쓰면은 상대방한테 부드럽고 친절하게 들릴 것 같아요. 좀이라는 말이 확실히 더 세련되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좀을 쓰도록 합시다. 선생님 이렇게 말하고도 잘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 습관적으로 자꾸 아마 좀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배울 내용은 나비예요. 신나죠?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배추인 나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나비는 봄의 상징과 같습니다. 그죠? 겨울 지나고 애벌레를 지나서 나비가 태어나죠. 그러면 나비의 한 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나비를 연구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거예요. 물론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면서 우리가 이걸 읽을 거니까 과학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하지만 나비를 연구했던 분에 대한 이야기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254쪽 1번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며 나비 박사 석주명을 읽어봅시다. 나비 박사 석주명. 선생님 저 알아요. 저 위인전에서 나비 박사 석주명 읽었어요. 지금 여러 친구들이 나도 하고 저도요 하고 하는데 많이 알고 있네요. 알았던 친구들은 한 번 더 다른 각도에서 석주명 박사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몰랐던 친구들은 이런 분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은 생략된 내용을 또 짐작해 볼 거예요. 그럼 책 읽겠습니다. 나비 박사 석주명. 석주명이 나비를 채집하려고 지리산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저만치 흑갈색 바탕 위에 흰 무늬가 있는 날개를 단 나비가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 보는 나비인데? 석주명은 숨을 죽인 채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나비는 팔랑거리며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것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나비야. 나비가 나는 모습만 보아도 암컷인지 수컷인지 알 수 있는 석주명이었습니다. 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비는 잡힐 듯 하면서도 계속 날아갔습니다. 석주명은 있는 힘을 다해 나비를 뒤쫓았으나 나비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넘겨세요. 책 넘겨서 256쪽. 어떻게 해서든지 저 나비를 꼭 잡아야 해. 석주명은 나비를 찾으려고 풀숲도 헤쳐보고 나뭇가지도 흔들어보며 온 산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여기저기 부딪혀 멍이 들고 나뭇가지에 살갗이 긁혀 피가 흘렀습니다. 그러기를 여러 시간. 그는 마침내 나비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발견한 나비였습니다. 석주명은 이 나비한테 지리산 팔랑나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 너무 이쁘다, 그죠? 지리산에 있는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지리산 팔랑나비. 이름만으로도 나비 모양이 상상이 돼요. 그죠? 257쪽. 석주명은 어렸을 때 개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비둘기, 도마뱀까지 기를 만큼 동물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려다니며 뛰어놀기를 좋아하는 개구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석주명은 독립운동가들을 도와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석주명은 3.1운동에 참가했습니다. 석주명이 나비를 연구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일본에서 공부하던 21살 때였습니다. 석주명에게 일본인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조선에서는 아직 나비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나비를 연구해 보게. 자네가 10년 동안 끊임없이 연구한다면 세계에서 알아주는 나비 박사가 될 수 있을 걸세. 석주명은 선생님 말씀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그렇다. 나도 무엇인가 해야 한다. 먼저 나는 우리나라 나비를 연구할 것이다. 아무도 하지 않은 이 일을 내가 반드시 해내고야 말리라. 책 넘겨서요. 258쪽. 우리나라로 돌아온 석주명은 마음을 굳게 먹고 나비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길을 걸으며 땅콩을 먹었고 새벽 2시 전에는 결코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오직 나비만을 생각하며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주명은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석주명 선생님께 조선에 있는 모든 나비를 연구해 책으로 써 주십시오.
영국 왕립 아시아 학회. 이건 여러분들 영국에서 아시아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모인 단체에서 석주명 선생님한테 이런 부탁의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자, 이 편지를 받고 그 다음 259쪽 석주명은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 책을 쓰려고 나비를 수만 마리나 모으며 온갖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학자들이 우리나라 나비에 대해 잘못 쓴 부분들을 찾아내 바로잡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석주명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나비에 대한 책을 완성해 영국 왕립도서관으로 보냈습니다. 이렇듯 석주명은 나비를 연구하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는 무려 나비 75만여 마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어로 된 나비 이름을 수노랑나비, 유리창나비와 같은 우리말 이름으로 바꾸어 붙였습니다. 나라를 빼앗겨 어두웠던 시대에 석주명은 나비를 연구해 우리 민족의 훌륭함을 온 세계에 알렸습니다. 자, 감동적인 이야기고 훌륭한 이야기죠. 석주명 나비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을 것 같은 말 75만여 마리라는 것은 75만 마리 가까이 대략 75만 마리 뜻이고요. 왕립 아시아학회 왕립도서관인데 왕립은 영국에는 여왕이 있는 나라잖아요. 왕실에서 운영하는 학회와 도서관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이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한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부분이에요? 네, 석주명 박사님이 경험을 적어놓은 곳, 그죠? 그 다음 석주명 박사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석주명 박사님이 나비를 연구해서 책으로 쓰는 것, 그 이야기까지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2번 볼게요. 259쪽 2번. 나비 박사 석주명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했습니다. 1. 석주명이 어렸을 때 좋아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찾으셨습니다. 금방 257쪽 앞쪽에 보면은 맨 위에 석주명은 어렸을 때 개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비둘기, 도마뱀까지 기를 만큼 동물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뛰어놀기를 좋아하는 개구쟁이가 됐습니다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나도 저런데 나랑 똑같아 이런 친구 지금 있어요. 보통 어린이랑 비슷했습니다. 그죠? 석주명은 어떤 시대에 살았나요? 어떤 시대에 살았습니까? 네, 일제강점기에 살았습니다. 일제시대 때 살았다는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바로 밑에 나오죠? 그런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죠? 석주명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에 빼앗긴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 다음 석주명이 해낸 훌륭한 일은 무엇인가요?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는 석주명 박사의 훌륭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사는 나비에 대한 책을 낸 겁니다. 그렇죠. 또 나비를 75만 마리나 모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많은 나비를 모으자면은 온통 평생 아마 들판에 가서 살아야 될 거예요. 나비 잡으러. 네, 일본어로 된 나비 이름을 우리말 이름으로 바꿔보셨습니다. 정말 훌륭하죠. 일본 사람들이 먼저 우리나라 나비를 연구한 거예요. 이미 그때 일본에는 나비를 연구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서양 문물을 들여와서 배웠기 때문에 나비도 연구하고 다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보다는 그때 훨씬 앞서갔습니다. 자, 일본어로 된 나비 이름을 근데 우리나라 말 이름으로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떤 거 있었나요? 이렇게 나비를 연구해서 우리나라 나비 책을 만들어서 영국 도서관으로도 보내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줄이 나왔습니다. 나라를 빼앗겨 어두웠던 시대에 석주명은 나비를 연구해 우리 민족의 훌륭함을 온 세계에 알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죠? 이보다 더 훌륭한 일이 있겠습니까? 아주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260쪽 3번 나비 박사 석주명의 일부분을 읽고 생략된 내용을 짐작해 봅시다 했습니다. 1번 다음을 읽고 석주명이 오랫동안 몸을 다쳐가며 나비를 잡았던 까닭을 짐작해 써보세요 했습니다. 저것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나비야. 나비가 나는 모습만 보아도 암컷인지 수컷인지 알 수 있는 석주명이었습니다. 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 나비를 꼭 잡아야 해. 석주명은 나비를 찾으려고 풀숲도 헤쳐보고 나뭇가지도 흔들어보며 온 산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여기저기 부딪혀 멍이 들고 나뭇가지에 살갗이 긁혀 펴가 흘렸습니다. 그러기를 여러 시간. 그럼 마침내 나비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발견한 나비였습니다. 석주명은 이 나비한테 지리산 팔랑나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것을 읽고 여러분들이 석주명이 왜 이렇게까지 나비를 잡았는지 까닭을 짐작해보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찾은 단서. 그럼 조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네, 저것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나비야.
그 부분 아닐까요?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또 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건 뭔 뜻이에요? 막 기쁘면서 두근거리냐. 보지 못한 나비, 자기가 발견하지 못한 나비를 찾았기 때문에 가지고 싶고 꼭 연구해보고 싶은 마음 때문이겠죠. 또 어떤 단서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나비라서요. 네, 맞습니다. 또 어떻게 해서든지 저 나비를 꼭 잡아야 해 하고 혼잣말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결심이죠. 그 결심을 우리가 보면은 이 나비를 왜 그렇게 끝까지 잡았는지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의 경험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아, 저는요, 막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게 끝까지 될 때까지 막 해요. 엄마가 밥 먹으라 해도 밥 먹는 같은 거 신경도 안 쓰고 계속 만들고 있어요. 뭘 만들다가 그걸 한번 시작하면요, 계속 하고 싶어져요. 아, 저도요, 외갓집 가서요, 시내가에 가서 물고기 잡아갔는데요. 아, 진짜 안 잡히는 거예요. 요리조리 다 도망가버리고 나만 못 잡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되겠어. 꼭 잡아야겠어. 하고 마음먹고 끝까지 해서 저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이구, 그런 경험도 있어요. 오. 저는요, 요즘 모기가 많잖아요. 모기가 엥 하고 오는데 어떻게든 요것을 내가 잡고 말리라 생각을 하고 이리저리 방구석을 다 찾으면서 정말 끝까지 따라다녀서 잡아냈어요. 오, 현실에서 오는 경험이네요. 네,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습니다. 그죠? 뭔가 한 가지 집중해서 하면 그것을 끝낼 때까지 배도 고프지 않고 밥도 먹고 싶지 않고 누가 불러도 들리지도 않고 이렇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지? 그러면 짐작할 수 있는 내용. 석주명은 어떠해서 오랫동안 몸을 다쳐가며 나비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나비를 잡았어요? 그럼 여러분의 책에서 찾은 단서와 여러분의 경험을 이야기해보면 어떻습니까? 석주명은 나비를 진짜 좋아하는 데다가 새로운 나비를 발견했으니까 그걸 너무 연구하고 싶어서 꼭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몸을 다쳐가며 나비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오유, 잘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친구 심작 있습니까? 네, 비슷한데요. 석주명은 그 나비가 자꾸 날아가니까 끝까지 잡고 싶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뭘 하다 보면 안 되면 자꾸 더 끝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싶어졌어요. 이건 여러분의 짐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짐작을 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책에서 얻은 단서로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2번 261쪽 다음을 읽고 영국 왕립 아시아학회에서 책을 써달라는 편지를 받았을 때 석주명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짐작해 보시오. 석주명 선생님께 조선에 있는 모든 나비를 연구해 책으로 써주십시오. 영국 왕립 아시아학회. 석주명은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 책을 쓰고 나비를 수만 마리나 모으며 온갖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학자들이 우리나라 나비에 대해 잘못 쓴 부분을 찾아내 바로잡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석주명은 우리나라에 사는 나비에 대한 책을 완성해 영국 왕립도서관을 보냈습니다. 자,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석주명은 어떤 마음이었을지 짐작해 봅시다. 자, 그래서 찾은 단서. 뭘 찾았습니까? 석주명은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 또 나비를 수만 마리나 모았다는 것. 맞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열정이에요. 그죠? 다음에 온갖 정성을 쏟았습니다. 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일본 학자들이 우리나라 나비에 대해 잘못 쓴 부분들을 찾아내서 바로 잡았습니다. 네, 이게 바로 책에서 찾은 단서예요. 책에 나오는 내용 거의 다가 단서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경험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뭔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을 때 칭찬하면서 야, 정말 잘한다. 너 이것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니? 하고 더 어려운 걸 도전하게 만들면 가슴이 뿌듯하면서 책임감이 딱 생기면서 네, 하고야 말리라. 이런 도전정신이 생기잖아요. 그런 경험 없어요? 네, 있어요. 제가 있잖아요. 동생을 돌보고 있는데 엄마가 넌 어떻게 동생을 잘 돌보니? 정말 고맙다. 동생한테 글자 좀 가르쳐주지 않을래? 하는데 제가 완전 신났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재밌게 신나게 글자를 가르쳐준 적이 있어요. 제가 모둠 활동할 때요, 우리 모둠을 잘 이끈다고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정말 더 잘하고 싶어서 우리 모둠 친구들한테 제가 막 칭찬도 하고요. 엄청 잘했어요. 정말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게 뿌듯한 거 맞나? 하여간 기분이 좋았어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뭔가 야, 너 이거 잘하는데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괜히 내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두 글에서 찾은 단서와 내 경험을 합쳐보면은 짐작한 내용.
영국 왕립 아시아학회에서 책을 써달라는 편지를 받았을 때 석주명은 어떤 기분이었다? 네,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자신감도 넘치고 어떻습니까? 책임감도 느껴지고. 네, 맞아요. 자, 일본이 나비에 대해 잘못 쓴 부분을 모두 찾아서 고치겠다가 나는 저 일본이 우리나라 나비를 일본말로 아름다운 우리나라 말로 고쳐 쓰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그죠? 왜? 영국에서 의뢰를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짐작도 멋지게 잘했습니다. 이럴 때는 좀 뿌듯하죠. 내가 사명감, 책임감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책을 꼭 완성하고 말기라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미 책을 읽으면서 단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쭉 읽으면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것을 짐작해라 말아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미 짐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단서는 이거야. 내 경험은 이거야. 그래서 짐작한 내용은 이거야 라고 써보니까 그렇죠. 이 과정 전체를 여러분들은 이미 책을 읽을 때 그냥 저절로 다 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는 거 맞죠?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